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이에요. 주말이면서 절기상 곡우예요. 곡우라면은 이 대지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어떤 씨앗들을 심었을 때 땅이 막 말라 있는 것보다도 이게 흠뻑 물을 먹은 그 토양이 이게 곡식이라든지 이런 씨앗을 뿌렸을 때 잘 자란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자 공통적으로 물수가 나오는 거를 정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거는 불을 자, 불어나는 거. 그러면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자양. 자양이라는 거는 몸에 영양이 되는 일, 이렇게 자전적인 설명이 그래요. 그 다음에 자양분 뭐 이럴 때 쓰는데, 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은 우리가 보통 거물자, 검다, 거물자, 아니면 이자, 여기서 이라는 거는 이곳, 여기, 이 사람, 이거 뭐 이런 얘기할 때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말고도 해년, 해를 뜻하는 것도 있고 때를 뜻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두 개가 거물현자 두 개가 겹친 거예요. 이거는 거물현자 두 개인데, 그렇다면 이제 검다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거물자라고 이제 나왔겠죠. 그러면 이 거물자에 대한 자전에서 설명은 뭐냐면 어떤 가까운 사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요. 가까운 사물이라는 건 이제 아까 여기서 이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곳,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, 그럼 만약에 이것은 뭐냐, 지금 저 가까이 있잖아요. 이 칠판이 이것이 뭐냐, 제 가까이 있어요. 이 분필이. 그런 것처럼 가까운 사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요.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물수랑 같이 결합이 돼 갖고 이제 이 뜻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이 이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물현자 두 개라 그랬어요. 거물현은 원래대로 말하자면 이게 여기 상투를 이제 틀어서 이게 올린 모습, 그러니까 이게 꼭지 위에 꼭대기의 상투 그 모습을 이제 뜻하기도 하는데, 또 실을 이렇게 꼬아 놓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. 그래서 실을 한 타래씩 묶은 모습을 본뜬 글자인데, 이거는 이 거물자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, 그러면 실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죠? 이 실사라는 글자의 원시 형태가 요 거물자, 이거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이 설명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해 드리자면, 그 자전 설명에서는 지금 요 거물자 같은 경우에 가까운 사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왔고, 그러면은 이 거물자를 그 자언 설명으로는 뭐라고 나뉘냐면, 실을 한 타래씩 묶은 모습을 본뜬 글자로서 이 실사의 자의 원시 형태 글자인데 나중에 이것이란 뜻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요. 거기에 이제 물수가 결합돼서 불어난다. 만약에 이제 마른 콩을 지금 갓 따온 콩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지난 거라든지 1년 묵은 콩이라든지 이러면 딱딱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그거를 이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에 담궈 놓으면 그게 막 불어나잖아요. 그 부피가 증가되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불어난다라는 뜻으로 불을 자예요. 불을 자인데 여기에 거물자 이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깨끗할 정으로 이거는 깨끗할 정. 자, 깨끗할 정, 깨끗하다. 그러면 깨끗할 정, 맑을 정 그래요.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 정결하다, 아니면 정화시킨다, 정수기, 청정지역 많이 나와요. 그러면 요걸 먼저 다툴쟁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, 이 다툴쟁은 다투다, 다툴쟁 할 때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, 요 맨 위에 이렇게 생긴 것도 손이고, 그 다음에 이것도 손에 뭘 쥐고 있는 거예요.
그래서 두 손이 아래에서 잡아당기면서 다툰다라는 뜻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이 다툴쟁은 다투다라는 게 대표 훈음으로 나오는데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분별하다. 분별하다라는 뜻, 분별할 쟁이란 뜻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잡아당기다. 잡아당기다라는 뜻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. 여기 이 다툴쟁에. 그러면 여기 물수까지 합쳐서 물수병까지 합쳐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물소까지 분별해 볼 수 있을 만큼 맑다 이런 얘기예요. 이거는 깨끗할 정 아니면은 맑을 정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툴쟁이라는 게 대표 훈음이지만은 분별하다라는 뜻도 있고 잡아당기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. 그래서 다툴쟁은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 물수가 결합이 돼서 깨끗하다 맑다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속까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맑다 이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. 이 그 맑을 정 깨끗할 정이. 그래서 이 글자는 뭐 청정지역 뭐 이럴 때 아주 흔하게 쓰죠. 이거는 뭐 정수기 할 때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이거는 큰 바다 창. 큰 바다 창. 바다 우리가 바다 이러면 바다 해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바다 양도 있고 많아요. 그죠? 바다 관련돼 있는 거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물수가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. 그럼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돛집창 아니면 창고창 그래요. 그죠? 창고창. 곶집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창고라 하더라도 이제 곡식 같은 걸 넣어두는 그런 창고를 말하잖아요. 그러면 요 곶집창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전의 의미에서는 자전의 설명대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먹는 곡식을 넣어두는 곡간 이렇게 나와요. 곶집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글자가 큰 바다 창에 들어가는 단어를 먼저 보면은 창파 아니면 창의 일속이란 말이 있어요. 여기에다가 해를 바다 해자를 써서 창의 일속. 이거는 조속자예요. 우리 곡식 중에 기장같이 아주 작은 알갱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큰 바다에 지금 조 하나를 내가 큰 바다에다 던졌어요. 그렇다고 막 바다가 막 범람하고 이러지 않잖아요. 이거 하나 던져봤자 아무 티도 안 나요. 아주 미미한 존재를 말할 때 창의 일속 이러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이게 이 글자, 이 큰 바다 창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 창은 음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. 그런데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큰 바다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물수가 나왔고, 그러면 여기는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곶집창, 창고창이라고 했어요. 그럼 창고가 큰 바다처럼 아주 큰, 왜 좀 잘 사는 집 보면은 거기에 넣어두는 곡식, 이게 뭐 쌀이든 옛날 이게 농사 지었을 때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잘 사는 양반집 이런 거 보면은 그 곳간에 막 쌀이니 뭐니 뭐 곡식들이 그냥 막 쭉쭉 이게 쌓여 있는 그런 것처럼 곳간, 창고를 한번 이제 연상을 해보시면 되죠. 그런 것처럼 바다니까 아주 넓고 넓은 그 큰 바다를 생각해 보시면은 막 나는 만약에 옛날로 이게 신분이 그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 못 사는 천민집이라 하면은 창고에 넣어둘 것도 없어요. 그죠? 별로 넣어둘 것도 없이 정말 근근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고려된 같이 이제 잘 사는 그런 양반집에 가보면은 이제 창고에 그런 곡식들이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쌓이는 엄청 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살 때도 평수가 넓은 평수에는 뭐 화장실이니 방이니 아주 넓고 평수가 작은 데는 그런 것도 다 작고 이렇듯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큰 바다라고 했으니까 창고도 물론 창고창은 음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거지만은
아주 넓은 그런 창고를 이제 연상을 해 보셔도 되죠. 그래서 여기 창고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먹는 곡식을 넣어두는 곶집 아니면 넣어두는 곡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여기에 사람이 나와 있고 이 창고창은 요것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창고창 같은 경우에는 밥식하고 뭐냐면 입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. 식구들이 먹을 밥의 주식이 쌀, 보리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. 그거를 넣어두는 창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토요일 날은 제가 고사성어를 준비했답니다. 자, 기대해 주시고요.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